들으면 들을수록 여성 중 하나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괜찮습니다. 정말 네네. 폐경 후 여성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할 심장 질환 막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소중한 내 심장 지켜보자고요. 첫 번째, 심장을 지키는 세 가지 숫자를 사수하라. 세 가지 숫자. 숫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박민석 교수님.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혈압이 있겠죠. 혈압이 굉장히 여성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140에 90 이하로 맞추자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안 맞아질 때, 뭐 생활이 불규칙해서 안 맞아질 때는 약물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공복 혈당은 정상은 100mg/dL 미만이고요. 상대적으로 혈압이 갑작스런 동맥경화나 혈관병 문제를 일으킨다면 혈당 같은 경우는 염증이나 또 당이 높아서 염증을 또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LDL 콜레스테롤일 텐데 보통 정상 수치는 130mg/dL 이하인데 네. 심혈관 질환들은 훨씬 더 낮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mg/dL 미만으로 맞추시고 보통 두세 가지의 위험 인자가 있는 혈압이나 이런 거 있고 연세가 높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100에서 고 부근으로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숫자들을 잘 사수하려면 무엇이 핵심일지 바로 이것이 핵심이래요. 네. 밥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오, 난 밥이 제일 중요한데 약이 더 중요하다. 약이. 복약 습관을 잘 지켜라. 약을 잘 먹어야 되군요. 밥보다 중요해요? 네. 사실 밥이 중요하죠. 밥이 중요하다, 그렇죠, 교수님? 밥이 중요하죠. 밥이 중요한데 이제 약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강조하시려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요. 한 지금 2010년까지의 경향을 미뤄보면 여성들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이죠. 증상이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 반면에 남성들은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잘 오히려 관리가 돼서 지금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사망률을 잡아야겠죠. 네. 그러려면 밥뿐만이 아니라 이 약을 굉장히 잘 드셔야 됩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약이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제 골다공증이라든가 그렇죠. 관절염이라든가 근골격계 질환 병이 너무 많아지면서 약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봐드리던 한 75세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예. 이분 심근경색으로 오셨고 제가 스텐트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상고질환이 다 있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그것만 약 개수가 9개 정도 됐었고요.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관절통이 생기신 거예요. 아이고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진통 소염제, 근육 이완제 이런 것들을 다 드셔야 됐던 거죠. 근데 본인은 그 당시에는 관절염이 문제여서 약을 많이 먹으면 속 쓰리고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관절염 약만 드시고 심장약을 끊으신 거예요. 어떡해요? 임의로. 네. 끊으신 다음 5일 있다가 응급실로 다시 오셨습니다. 심근경색 재발하셔서 제가 다시 치료해드렸고요. 진짜 위험하네.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셔야 되고 이렇게 약이 많은 경우는 드시는 요령이 있습니다. 네. 약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약은 오전에 드시고 네. 그다음에 관절염약이나 골다공증 약은 오후에 드시고 아니면 반대로 드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약을 좀 나눠서 드시고 그다음에 예방적으로 위보호제 같은 약을 드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처방받은 약 임의로 끊지 마시고 반드시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심장 파괴하는 중성지방 보따리가 있대요. 보따리? 어떤 보따리일까요? 뱃살 보따리 반드시 빼라. 뱃살이 중성지방 보따리인가 봐요. 한 보따리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폭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죠. 예. 남자분들은 사실 30대부터 약간 뱃살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 갑자기 폐경기가 되면 호르몬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열량을 감소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열량이 다 복부에 가서 여자분들은 또 침착이 됩니다. 남자분들보다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량이 전부 중성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박민성 교수님 말씀하신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떨어뜨리고요. 가끔은 많지는 않지만 혈압을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이 복부 비만이 돼서 중성지방이 쌓이면은 그 폭탄 하나를 그냥 배에 이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거는 이제 몸무게도 중요하지만 허리 둘레를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85cm 미만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90cm 미만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근데 저게 이제 말이 쉽지.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진짜 허리 사이즈 정말 1인치도 안 줄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을 써보면 좀 효과가 있다고 방법이 그래요. 있어요. 예. 식사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뭐를 꼬박꼬박 먹어야 되냐? 세 끼를 꼬박꼬박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어라. 안 먹어야 빠지지. 이런 더 먹으면 찌는 거 빠지나요? 아닐까요, 박 교수님? 네. 남성분들은 안 먹으면 사실 먹으면 찌기 쉽습니다. 근육이 많기 때문에요. 나이가 드셔서도 잘 버티세요. 그래서 움직임만 잘 유지할 수 있고 대사 속도가 유지되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통 뱃살이 는다 그러면 무조건 끼니를 좀 굶거나 좀 덜 먹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몸은요, 근육도 없고 기름도 없어진다. 그러면 나 쓸 연료가 없어. 그래서 이분을 더 움직이지 못하게 대사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고 이런 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마르신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나이 들어서 심혈관 질환이 느는데 한 축은 마르고 근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이 조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꼼지락꼼지락 계속 하시는 분. 이분들이 음식량이 점점 지쳐서 줄어들면서 근육이 빠지면 그다음에 먹지 잘 못하더라도 어느 때는 먹게 되거든요. 아니면 못 사니까. 몸이 자꾸 부종을 일으키면서 그 공간에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근육이 생기는 법은 없어요. 그 공간으로 기름이 차게 되죠. 이러면서 급격하게 체중이 느시는 분이 생겨요. 그러면서 심장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뱃살이 나올수록 그거는 근육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아침, 점심을 잘 드셔서 세 끼를 드시고요. 문제는 또 나이가 들어가시면 많이 먹는 게 좀 힘들어져요. 그렇죠. 자꾸 적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식을 조금씩 드시라는 거고요. 실제로 외국 연구에 따르면은 하루에 5번, 6번 이상해서 전체적으로 2번 먹는 사람보다 700칼로리를 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굶은 사람에 비해서 콜레스테롤은 30mg/dl 더 적었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다이어트 하라고 해가지고 뭘 줄여야 되나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간식을 챙겨 먹어도 된다니. 아우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거 교수님. 아니에요, 네. 좋은 솔깃한데요. 소식이죠. 네. 솔깃하시죠. 네. 근데 아시죠? 네. 이게 빵, 떡, 아이스크림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면 간식으로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식에 대한 입맛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간식 챙겨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주로 어떻게 권하냐면 네. 요즘 같은 이 가을 시절에는 사과 한 개, 사과. 예,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견과류 좋지 않습니까? 견과류 중에 땅콩하고 아몬드를 한 줌씩 하루 2번 정도 드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는 치즈 있습니다. 치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엄지손가락 크기의 2개 정도 하루에 2개 정도 드시는 게 엄지손가락 좋고요. 두 개? 손가락 두 개요? 네.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요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요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예, 예. 그다음 우리의 기호식품 커피. 커피. 커피는요 이제 이 어르신들은 주로 설탕, 프림 이런 거 섞어 드시는데 예. 사실은 안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 예, 하루에 2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간식은 이런 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냥 심장이 아니라 폐경 이후 여성들의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폐경 이후 여성들의 심장에 아주 또 좋은 식품을 박 교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짜자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검은 콩요. 실제적으로 이제 폐경 이후에 급격한 변화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콩류, 검은 콩류 드시는 것이 여성분들은 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몸의 염증이나 이런 것도 줄여주고 또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데 가서 실제적으로 작용을 하는 몸이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색깔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성분들도 이런 것들도 심장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챙겨 먹어야겠고요. 또 음식만큼 중요한 게 운동이잖아요. 이런 비법을 주셨네요. 매일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 벌써 부담되네요. 격일로 근력 운동을 또 해야 된다고. 고 교수님 이렇게 하십니까? 교수님? 못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못하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저도 어려운데요. 이 운동 뭐 아시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운동은 이 심장 혈관에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시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거고 운동의 효과가 얼마나 좋냐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근육 운동, 가벼운 아령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고요. 하시게 되면 혈압을 5에서 10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2~3알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약도 적게 드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가을이나 이런 철에 운동 굉장히들 열심히 하세요. 네. 여자분들, 어머니들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네.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서 운동을 안 하시는 아예 추우면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아주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 지금도 그때 쌀쌀할 땐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햇살이 있는 낮에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한낮에 햇볕 무슨 걷기. 걷기? 한낮에? 네. 햇볕 햇볕 이름 이쁘죠? 햇볕 네. 걷기. 낭만적이네요. 로맨틱하네요. 그렇죠. 로맨틱하시죠? 아주 좋습니다. 햇볕 걷기가 좋은 이유는요. 말씀드린 그런 혈압, 뭐 당뇨 조절, 고지혈증에도 좋지만 이 여자분들은 골다공증 많지 않습니까? 네.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서 골다공증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좋게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 한 연구에서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심장 혈관에 좋고 골다공증에 좋고 불면증에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30분씩 햇빛이 있을 때 걷는 운동 아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게 어르신 분들은 근력 운동하세요. 그럼 굉장히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이 근력 운동 이거 도대체 너무 낯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뭐 이 센터에 가서 하는 근력 운동도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서 짬짬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심장도 근육이기도 한데 이 근력이라는 게 저희가 근육량은 사실 특히나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한다고 바로 늘어나진 않아요. 늘어났다가 바로 없어지지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하면 그 순간에 피가 쭉 심장으로 올라가는 거. 혈관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앉아서 생활하는 사무직 같은 경우는 보다 다리가 나이가 들면 붓게 되거든요. 정맥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가정일 하시고 많이 움직이시다가 조금 지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네. 근력 운동 특히 중요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다리 쪽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서 까치발 들기 같은 거 방송하다가도 중간에 다른 분들 하시면은 이제 까치발 들기 같은 거 하고요. 진료실에서는 사실 어렵지만 자기 방에서 뭐 글 읽을 때 이럴 때 좀 일어나서 하게 되고요. 조금 시간이 되면 스쿼트 같은 것도 하고요. 반면에 상체는 다리에 비해서 다리는 화장실도 간다든가 근력을 아주 안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체는 진짜 가정주부분들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사무직의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상체 근육량은. 그래서 조그만 아령을 든다든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악력기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조금 하시면 이것들이 굉장히 심장 혈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자꾸 뭉치시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자꾸 근육이 짧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뭉치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또 주무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시면 여기저기 아프신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짬짬이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에 더불어서 요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정기 검사를 꼭 받으시는 거 빼놓지 마세요. 병원에 가야죠. 네, 중요하시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증상이 전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하신 거고요. 정기검진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정기검진을 하시는 이유는요. 고혈압이 발견되면 고혈압 치료를 해서 심뇌혈관 질환을 방지해야 되고요. 고지혈증이 생기면 고지혈증 치료를 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중요하고요. 정기검진 하실 때는 기본적인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그다음에 흉부 엑스레이 아주 어려운 검사들 아니니까요.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들보다 더 심장 질환을 잘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